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3차 DSR, 스트레스 DSR 3차가 시행이 되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빚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빚을 내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국 이제 감당 못할 이제 충격 속에 사는 건 빚을 낸 사람들의 이제 결말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누가 빚을 그렇게 내라고 옆에서 칼 들고 협박했냐? 누칼협이라고 얘기하대요. 그만큼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 사항들이 이제 달라지는 건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층민들의 스트레스 DSR, 하층민들의 DSR, 그러니까 소득 대비 이제 대출을 갚아야 되는 비율이 63%, 64% 이쯤 된답니다. 사실상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이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빚 부담 때문에 하층민부터 이제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제 서둘러서 헐값에 팔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면 이제 점점 이제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이제 악화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엄청난 충격들은 피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무시무시한 현실들을 목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더욱더 소비를 안 하게 되고 저축을 더 우선시하게 되겠죠. 이웃나라 일본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악착같이 저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상이 너무 이제 힘드니까, 열을 부릴 그런 상황이 못 되니까 조금만 삐끗하면 저 아래로 추락한다라는 걸 너무도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저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절박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죠. 앞으로 아마 더욱더 이런 무서운 일들은 여기저기에서 벌어질 겁니다. 각종 범죄들도 창궐 하겠죠. 그래서 돈 있는 팀에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과시하고 풍자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대면 그게 엄청난 화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꽤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그래도 되는 것처럼 말하다 보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세상 사는 거는 정말로 살벌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됩니다. 빚지는 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다 보면 더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빚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제 삶이 힘겨워지는 겁니다. 빚진 사람들, 그들이 이제 그 빚을 갚아가며 살려면 정말 이제 살벌해지는 거죠.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간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꽤 우려스러운, 꽤 놀라운 일들이 아마 많이 벌어지겠죠. 잘 좀 고려하며 지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빚 없이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고, 빚이 있다라고 하면 그 빚을 어떻게 갚을지도 좀 더 고민하며 지내야 됩니다. 빚 갚는다라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흔히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출이자 4%짜리 3%짜리 빚 내가지고 수익 8% 내면 차이가 4%의 이득이 생기니까 빚 내서 뭔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계산상에서 나오는 수치일 뿐 실제 현실에서는요, 그걸 이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나대도 안 되고 너무 안일하게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건 무서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지금의 현실을 잘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괜찮을 수 있을까? 길이 열릴 수 있을까? 냉정하게 따져보고 좀 궁리해야 됩니다. 살아간다라는 게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잘 좀 생각하며 지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막막하죠.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 빚을 안락하게 무탈하게 차근차근 갚아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교만이고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빡세거든요. 정말로 힘들거든요. 죽으라고 노력해도 정말로 땅만 쳐다보며 미친듯이 일해도 과연 그렇게 차근차근 빚 갚는 게 가능할까 의심이 들 정도로 되게 힘겹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잘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지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빡센데 별것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면 참으로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좀 더 냉정하게 좀 더 차분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는 게 힘들면 막막하면 그냥 놔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이해가 되긴 하죠. 근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놔버리면요 그 다음이 없는 겁니다. 참으로 막막한 인생이 되게 우울하고 되게 절망에 쌓여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걸 우리는 좀 잘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월하지 않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좀 봐야겠습니다. 잘 흘러가면 좋겠는데, 괜찮아지면 좋겠는데 예사롭지 않더라는 겁니다.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빚지고 살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빚 안 내고 사는 게 쉬우냐 어렵지 않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볼게.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4명이 빚이 있고 10명이 빚이 없는 상태입니다. 60%에 해당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40%에 빚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빚지고 사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내 인생에 빚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빚이 나에게 절대로 1%의 영향도 미치지 않게끔 내가 분발하고 각오하며 살겠다. 이런 모습이어야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2024년 하반기 스트레스 DSR 시행되고 난 이후에 가상금리 1.5%를 부과해서 이제 차주가 빚을 갚을 수 있는 그 여력, 그걸 이제 책정해서 대출 한도를 정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신용도 체크해서 그에 걸맞게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요 남들은 4%에 대출 받는데 나 혼자 5%, 6%, 7%더 이제 높아진 금리를 부담하며 돈을 빌려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